2020학년도 3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8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계는 그죠? 네, 예술과 문학에서 사용되는 상징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항상 선생님의 키워드는 관련성에 관한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뭐하고 뭐가 꼭 두 개가 관련이 있더라. 네, 두 개가 관련있다. 국가와 국민, 학교와 학생, 엄마와 아빠. 그죠? 항상 반대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계는 예술과 문학에 사용된 상징의 풍부한 원천이죠. 뭐 자연계가 누구와의 문제야? 예술과 문학과의 문제겠죠. 그럼 왼쪽을 자연계라고 쓰셔야 되고요. 오른쪽을 예술과 문학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예술과 문학의 상징, 밑에 건 안 써도 돼요. 상징에 많은 원천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 거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자연계와 예술과 문학과의 관계. 자연에서 우리는 예술과 문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로 받게 되는 거나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문장을 읽을 때 머릿속에 자연과 연관된다면 무조건 찾아봐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술과 문학, 예술을 찾아보세요. 그럼 식물과 동물은, 그럼 얘가 이제 키워드인 거예요. 전 세계의 신화, 춤, 노래, 시, 의식, 축제 그리고 기념일이 중심에 서 있다. 여기서는 뭐예요? 식물과 동물이 의미하는 바가 자연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요. 예술과 문학 하나만 할게요. 예술 그냥 노래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동물과 식물이 노래에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죠? 됐죠? 각기 다른 문화는 주어진 종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갑자기 식물과 나오다가 다른 문화가 나왔죠. 여기서는 자연계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문화가 나왔습니다. 다른 문화에 따라 어떤 종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그럼 선생님 키워드를 좀 잘못 골랐네. 이쪽보다 종이 나와야 되겠죠. 왼쪽을 종. 식물과 동물의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 대해서 문화가 다른 거에 의해서 다른 문화에 따라 예술과 문학을 노래를 해석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네, 요게 중요하겠네요. 예술과 문학의 자연계의 현상을 예술과 문학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노래에서도 막 동물을 노래하고 식물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반된 태도로 얘기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뱀은 이제 동물식물하고 나왔네요. 뱀. 오른쪽에 떨어지는 게 존경 아니면 증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존경과 증오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죠. 뱀에 대해서 계속 갈게요. 쥐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유해동물로 여겨지고 인도 일부 지역에서 매우 중시되는 거죠. 왼쪽을 쥐, 오른쪽을 유해동물 아니면 중시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되잖아요. 물론 같은 문화 내에서 개인의 태도는 극적으로 다를 수 있다. 똑같은 동물과 식물을 보려고 하는 것도 개인의 태도에 따라 물론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설치류를 싫어하지만 내셔널 마우스 클럽과 내셔널 팬스 렛 클럽을 포함해서 설치류 기르는 전념한 여러 회들이 있다. 같은 영국에서도 설치류가 뭐냐면 설치류죠. 쥐 같은 친구들이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같은 영국이라는 문화에서도 사람들마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자연계가 나와야 되겠죠. 자연계에서 나오는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화에 따라 상반된 태도를 가진다, 종에 대해서. 중심 문장이 되겠죠. 반드시 이 문장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문장이 가장 중심 문장이 된다. 중심 문장은
가장 중요한 문장이 중심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를 외워두셔야 돼요. 네. 키워드 확실하게 자연계가 나오고 다르게 해석한다. 다른 의미가 나와야 된다. 차이가 나와야 된다. 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겠고요. 직독직해를 통해서 우리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The natural world provides a rich source of symbols used in art and liter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부터 가야 되겠네요. 선생님 또 어이구 깜빡할 뻔했다. 1번 rich는 풍부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부자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source 하면 원천이라는 뜻이 되고요. resource 하면 자원이 되죠. 대부분 복수 형태로 쓰입니다. resource. literature. 문학이 됩니다. 그래서 literary가 돼서 문학이라는 뜻이 되겠죠. 형용사 형태입니다. 문학이라는 뜻도 되고 읽을 수 있는 어떤 글을 보고 읽을 수 있는 문명의라는 뜻이 있어요. 됐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정말 잘 나와요. literature가 문학이고 literary가 문학의인데 읽을 수 있는 뭔가 연관이 있잖아. 글을 읽을 수 있는 거는 이 형용사 형태가 달라. literary로 발음합니다. literate. 그렇죠. literary는 문학의, literate는 읽을 수 있는. 선생님 일부러 같은 뜻이라고 했으니까 속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이 외워요. 문학이라고 읽을 수 있는 같은 뜻인 것 같아가 아니라 형용사 형태가 다르다. 얘는 반드시 정말 1000개 드립니다. 1000개 드립니다. 별 의미가 없는 별표씩 같지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literally, literate. 그쵸.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얘의 반대말이 또 illiterate라는 게 있어. 얘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거야. 문맹이라 그래.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mythology가 돼서요. 네 번째네요. 네, 신화가 되겠죠. 신화론 이렇게 됩니다. 로지가 붙어서 이론이 개념, 관념을 뜻해요. 됐고 다섯 번째는 리추얼이 되고요. 의식이 됩니다. 리추얼. 이렇게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exhibit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exhibit. 나타내다. 전시하다는 뜻 있잖아요. exhibition이 전시회잖아요. exhibit은 내가 x가 뭐라 그랬어? 바깥이라는 뜻이 그랬잖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일곱 번째는 opposite이 되겠고요. opposite. 반대의라는 뜻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attitude가 되겠고요. attitude가 돼서 태도가 되겠죠. aptitude는 적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기 적성. 자기가 어느 쪽에 맞나. 되죠. 아홉 번째는 species가 되겠고요. 9번에 species. 여기서 s는 복수가 아닙니다. 원래 단어에 s가 있습니다. 각 식물과 동물의 종을 의미하죠. 열 번째는 pest가 돼서요. 아시다시피 해충, 유해한 것, 아주 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respect 하면 존중하다는 뜻이죠. 중시하고 존경한다는 뜻이고요. 없습니다. 11번 rodent라고 그러고요. 쥐과에 속한 애들 있죠. 얘네들의 설치류라 그래요. 여기까지 됐죠. 12번째 associate
리레이트하면 뭐뭐를 뭐뭐와 연관시키다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연관된 같은 관련된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들을 어소시에이션이라 그래. 그래서 얘가 협회란 뜻이 돼. 협회란 말이 뭐 대한 야구협회 그러면 야구와 관련된 사람들만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마지막 13번째 devote to가 돼서요. devote A to B가 돼서 A를 B 쪽으로 전념시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얘가 능동일 때는요. 그러니까 어색하죠. 능동일 때. 그래서 대부분 전념이 되는 거예요. 전념하다라는 뜻으로.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우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이제 직독직해로 넘어갑니다. 자, the natural world, 자연 세계에는 제공합니다. 하나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하는데 뭐에? 상징들의, 이 상징물은 사용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예술과 문학에서 사용이 되는, 그렇죠? 상징들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합니다. 키워드는 natural world하고 뭐하고의 관련성? art나 literature와의 관련성이다. 그래서 로직 맵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문장의 키워드는 자연 세상과 예술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첫 번째 문장 guessing 단계에다가 키워드 두 개를 써주시고요. 2번에 해당하는 거죠. 얘는 역시 원인과 결과가 된다. 원인은 자연계 세상이고 예술은 그 결과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기가 직독직해한 거 맞춰보세요. 식물들과 동물들은 중심에 있다. 어느 쪽으로 가는 중심에 있다? 신화와 춤과 노래, 시의식, 축제, 그리고 기념일 쪽에 있는 중심에 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표현 보시면 되고요. 내가 자연계 세상을 키워드로 했기 때문에 plants and animal 무조건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예술을 찾으세요. 쌤이 dance나 old song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poetry는 literature에 가깝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다른 문화들은 보여줄 수 있다. 반대의 태도들을 보여줄 수 있다. 어느 쪽으로? toward는 어디 앞쪽으로? 주어진 종들 쪽으로, 주어진 종들에게, 뭐 여기서는 에게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긴 되겠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왼쪽은 species로 떨어져야 되겠고요. 오른쪽이 떨어져야 되는 게 opposite attitude가 되는데 가로치고 different culture는 나와줘야 됩니다. 네,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변수가 하나 더 나왔어요. 인간은 플랜트나 애니멀인 자연을 보고 예술로 승화시키는데 이 예술로 승화시키는데 같은 종을 보고도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문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제 뱀이 나오죠. 예를 들면 앞에가 큰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개념이 나올 때 for example 있어요. 칭송, 존경받는다. 뭐에서 몇 문화들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문화들에 의해서는 증오를 받는다. 어떤 애들은 honor하고요. 어떤 애들은 hate합니다. hate가 이제 싫어하다, 증오하다는 뜻이고요. honor은 존중하다, 존경하다는 뜻이죠. 자, rats are considered past. 쥐라는 친구들은요, 어디에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패스트로 간주가 되고요. 그리고 크게 존중받는데, 인도의 몇몇 부분에서는 존중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앞에서부터 직독직해야 물론 문화들 안에서는 개개인의 태도가 다양할 수 있는데 아주 극적으로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걸 보더라도 individual attitude가 키워드가 무조건 vary입니다. 이게 다르다, different 다르다 두 개가 같은 단어죠. 여기서 무조건 시험에서는 얘가 나와야 됩니다. different, vary라는 키워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개개인마다 왜 다르다? 예를 들면 나오는 거야. 영국에서는 잘라, 많은 사람들은 잘라, 설치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있습니다. 많은 협회들이 있습니다. 전염이 되는 협회죠. 뭐 하는 쪽에? 브리딩이 돼서 키우는데. 그 설치류들을 키우는데 전염이 되는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어. 얘는 포함하는데 내셔널 마우스 클럽과 내셔널 팬시 렛 클럽을 포함하는 어소시에이션을 꾸미게 되죠. 그죠? 포함하는 그것들을 기르는데 전염이 되는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왼쪽은 렛츠는 똑같고요. 로던트로 갈게요. 로던트. 오른쪽에는 누구는 또 열심히 길러.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기르고요. 여기까지 표현 보시면 되겠죠. 주제 문장은 무조건 뭐 나와야 된다? 내추럴 월드를 보는데 문화마다 어떻게 된다? 다르다. 얘만 표현 보시면 되겠죠. 다양하다, 다르다. 각 개개인한테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를 조금만 여러분들 이게 다양하다는 말을 depend on individual 이렇게 쓰면 어떡할래요? 개개인한테 의존한다고 이게 다르다는 내용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문제 낼 거는 뭐 100만 가지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문법 갑니다. 1번에 symbols used가 됐죠. 명사가 나왔고 무조건 동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pp는 무조건 뭐한다? 형용사입니다. 여기서는 which source로 갈까요? 아니면 symbol로 갈까요? 심볼이네요. That are used. 이렇게 생략된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모르는 건 be honored by 누구누구에서 칭송받다 수동태입니다. are honored.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be considered 역시 수동태죠. A are considered B가 돼서 A는 B로 간주되다. 수동 간주된다. very 자동사입니다. 수동태 못 씁니다. 얘는 제일 중요해요. devoted도 역시 앞에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that are이 생략되어 있고요. be devoted to에서 어디 쪽에 전념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to가 전치사란 어느 쪽에 전념하는 거야. 방향성이 나타나. 그러니까 뒤에 무조건 명사에 동사에 ing를 붙여야 돼. 그래서 브리딩이 시험 문제야 맨날. 그러니까 얘는 여기 pp 썼고 얘를 꾸미고 얘는 ing 써서 얘를 꾸미고 시험 문제 나오겠죠. 얘도 분사 구문이잖아요. 분사잖아요.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 ing 썼잖아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형태가 명사가 있으면 pp로 얘를 꾸며줬고 그 다음 컴마 찍고 또 ing로 얘를 꾸며주는 형태. 이렇게 분사의 두 가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